예, 오늘 월요일 라이브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 상장하는 이미 이제 절차들은 다 끝났고 상장하는 SOS 랩의 이용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 상장입니까? 내일 상장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상장. 6월 25일 상장입니다. 야, 좀 빨리 저희가 좀 모셔서 회사의 경쟁력을 좀 미리 들어봤다면 뭐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뭐 궁금한 것들 투자 신고서 이런 거 보면 회사의 어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고객사 이름까지도 다 이제 나와서 대략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이제 투자 설명서를 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 구체적인 것들을 직접 여쭤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SOS 랩은 라이다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라이다는 어떤 그 기술 기반의 제품입니까? 네, 일단은 저희 회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다라는 3D 비전 센서를 가지고 시장에 안정적인 센서를 공급하고 또 다양한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그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측하는 센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러한 계측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마치 카메라 영상처럼 저희가 주변 공간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과 같은 이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 무인 시스템들이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이더도 뭐 2D가 있고 3D가 있고 뭐 고정식이 있고 분류가 여러 개가 있던데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다 센서 기술은 일단은 라이다가 찍고 있는 데이터의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크게 3D랑 2D 라이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D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성숙한 센서 시장이고요. 이 단일 채널로 앞에 뭐 물체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이동 로봇들을 자동화하거나 충돌 방지하는 이런 단순한 시스템으로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 이제 2D가 한 채널의 데이터를 찍는다면 뭐 16채널, 32채널 이렇게 더 많은 채널들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3D 라이다 센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해상도 라이다, 3D 라이다 제품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정보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물체가 앞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인지까지도 AI 기술과 접목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차원의 응용 기술에 이제 주로 쓰이는 것들이 3D 라이다 센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채널이냐 다채널이냐에 따라서 2D냐 3D냐가 구분되는 거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까 16채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레이저를 16개를 한 번에 쏘는 겁니까? 네,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 채널 수로 해상도를 말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한 10년 전쯤에 초창기에 벨로다인이라는 기업이 최초로 이제 라이다를 만들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에 몇 개 채널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상도를 구분했던 것들이 기준이 돼서 아마 라이다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뭐 32채널이다. 64채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도를 하시는 것도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미징 센서 소자가 같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 동시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2, Y56 채널을 한꺼번에 이제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센서의 그 뭐 다양성, 해상도는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라서 예전보다 그런 부분에서 라이다 기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화된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를 그러면 지금 그 SOS 랩 같은 경우는 그 3D 라이다 같은 경우는 몇 개 채널로 지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있는 3D 제품 같은 경우에는 56채널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화각으로는 192개의 레이저를 동시에 쏘고 있기 때문에 192x56 정도, 약 1만 포인트 정도 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1초에 20번씩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스캐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레이저 쏘는 뭔가 이 소스가 5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단순히
그 소자들을 사와서 인테그레이션만 하는 SIA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반도체 칩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만 외부에서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그 고정형 라이다 구조에 가장 최적화된 그 해상도의 레이저 칩, 그다음에 그거에 대비되는 또 이제 이미징 센서를 같이 사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92x56이라는 고해상도의 채널들을 저희가 직접 다 제어하고 또 레이저를 쏠 수 있게 이제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라이다는 이제 기존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미징 센서만 갖고 이제 보통 취득하는 패시브 타입의 센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을 수신하는 형태고요. 근데 라이다는 빛을 직접 쏘는 레이저 파츠와 그 다음에 그 빛을 수신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제 이미징 센서 파트 두 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두 개 소자가 잘 스펙이 맞고 정렬이 되어 있어야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이제 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회사는 그런 뭐 제가 회사 소개서를 보니까 뭐 ML 시리즈가 있고 네. 또 다른 시리즈가 있던데 그 적용되는 산업군이 다른 겁니까? 네, 그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라이다 제품군인 ML과 GL은 이제 각각 3D와 2D의 대표적인 라이다 센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고 회사가 시작했을 때는 3D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였고 2D 센서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이미 2D 라이다 센서를 설계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 웨이퍼 운송 장비 타겟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2D 캐시카우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동안 쌓아온 3D 기술력이 이제는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또 양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재작년 정도에 준비가 돼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D 센서를 가지는 사업들도 같이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D 고정형 라이다와 네. 3D 기계식 라이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레이저 소자를 쓰는 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저가 이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 전체를 촬영을 하려면 레이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스캐닝 기술이 필수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이것들을 레이저를 모터에다가 달고 직접 이제 움직이는 빙글빙글 형태로 돌아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그게 봤던 거.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가 1세대 라이다라고 해서 직접 모터를 회전하는 스피닝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러한 라이다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높은 해상도와 정확도를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문제는 모터가 직접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내구성에서 2년 3년이 지나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도는 모터 안에다가 레이저 소자를 많이 집적해야 더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비싸고 물리적으로 이것들을 작게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돌아가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양산하는 관점에서도 부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 정렬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세대 라이다들이 많이 탈락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고정형 라이다 센서는 이제 3세대 라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레이저 소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 칩 하나,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징 센서와 같은 이미지 칩 하나, 그리고 렌즈 두 개를 딱 다는 구조로 안에 뭐 모터나 이런 기계식 구조가 하나도 없어서 훨씬 더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양산 관점에서도 PCB 반도체나 아니면 PCB 회로 소자를 찍는 것들을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그리고 가격 절감 효과도 있고요. 당연히 내구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정형이면 아까는 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사방을 다 찍었는데 네. 지금 고정돼 있으면은 또 그 방향만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도, 35도 화각을 커버하는 센서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이라서 레이저 소자 자체가 움직이진 않지만 앞에 광학 설계된 렌즈가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화각들을 커버하고 있어서 카메라 영상도 이미징 센서가 고정이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영상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카메라와 달리 저희는 직접 빛을 조사하는 레이저 모듈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레이저 모듈의 성능에 따라서 라이다의 측정 거리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그 투자 설명서 나온 거를 쭉 보면 그 경쟁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규모들은 다 크죠. 나스닥 상장돼 있는 헤사이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헤사이 맞습니다. 헤사이, 어스터, 이건 미국 회사고 둘 다 이제 맞습니다. 나스닥 뭐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 회사들인데 이 친구들은 기계식 라이다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거기 말고도 뭐 프랑스의 무슨 뭐 발레오 같은 데는 뭐 라이다뿐만 아니라 원래 전장을 그 잘하는 전장 업체죠. 잘하는 회사고 루미나 뭐 이노비즈 뭐 이런 이스라엘 회사들 이런 데는 다 3D 기계식 카메라면 이 사람들은 계속 돌아가는 것만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고정식은 그러면 SOS 랩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제 상장사로서 고정형 라이다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은 아마 이제 저희가 유일할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나스닥에 상장한 이제 글로벌 라이다 기업들이 주로 초창기 1세대의 스피닝 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레이저 소자를 직접 돌리는 게 내구성에 무리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우니 거울을 대신 돌리는 2세대의 미러식 방식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성능적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 꽤 이제 만족스러운 성과들을 내고 있고 또 생산성 측면에서도 훨씬 작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라서 현재 이제 가장 보편화된 라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품으로 살 수 있는 라이다들은 이제 2세대 미러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여전히 기계식 구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형화에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아주 작은 거울들이 회전하는 구조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이런 그 내구성이랑은 또 다른 어떤 충격 측면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술들을 잘 보완해서 특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라이다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카 메이커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랑 이제 경쟁되는 고정형 라이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어스터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제품을 출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네, 이스라엘의 또 옵시스라는 기업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그 이제 글로벌 그 전자 전시회인 그 CES에서 항상 이제 성능 비교나 제품력을 비교하면 제품이나 기술력 측면에서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훨씬 앞서고 있는 단계이고 또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력에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함으로써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회사의 어떤 그 3D 고정형 그리고 이제 2D 라이다 그건 뭐 2D 라이다는 뭐 좀 범용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분야를 보면 크게 인프라와 모빌리티 쪽으로 돼 있고 모빌리티 안에는 오토모티브와 로보틱스가 있고 인프라 쪽에는 뭐 산업안전이나 보안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쪽들이 있는데 지금 회사의 매출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별로. 네. 제가 요것들은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인프라의 비중이 조금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이, 인프라 대비해서 한 3대 2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포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이제 2019년, 20년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는 조금씩 일정이 밀리고 있는 단계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양산이 늦춰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라이다에 대한 시장도 지금은 조금 더 뒤로 이제 미뤄진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중간 단계로서 로봇 시장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D로 이용한 공장 자동화 로봇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길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배달 로봇이나 서빙 로봇 같은 데에도 라이다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 시장을 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 있는 다양한 중장비들, 특히나 무인화된 중장비들에서 이제 안전을 보장하는 센서로서 라이다 센서가 AI 기술과 함께 들어가서 현장에서 작업자가 들어오면 장비가 자동으로 정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류의 니즈들은 지금 당장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인프라 쪽에서 CCTV와 마찬가지로 라이다를 설치를 해서 뭐 이동하는 차량의 데이터 정보들을 모으고 싶다는 니즈나 아니면은 또 현장에서 어떤 경계 감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이런 욕구가 많아서 현재 좀 더 가깝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은 인프라고, 근데 여전히 이제 모빌리티는 시기만 조금 늦춰졌을 뿐이지 같은 규모로서 계속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SOS 랩의 이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쪽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이런 쪽은 경쟁사가 없습니까? 우선 이제 인프라 쪽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아마 이제 경쟁사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라이다라는 센서가 아직까지도 카메라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하고 또 이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것들도 익숙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 라이다 센서만 있어서는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안 되고요. 라이다 센서와 그것들을 이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전체 SI라고 하는 기술력,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현장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력이 이제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라이다 기업들도 보면 다양한 산업군들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라이다 솔루션만 하는 업체들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라이다 솔루션 쪽에 타겟을 해서 이런 산업 안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두드리고 있는 시장은 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라이다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들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센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이거는 이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에 대한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데이터 앤 솔루션 사업부가 그 뒷단에 이렇게 찍어진 고해상도 3D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이다, 차량은 차량이다. 그래서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해서 실제로 각각 현장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하는 그 올인원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라이다 플레이어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다 솔루션만 하는 사스 형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국내에서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또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런 솔루션이 있었으면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올라서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가능합니다. 재작년에 이제 이태원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라이다가 정확하게 그 영역에 어느 정도 사람이 밀집해 있는지를 잘 찍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동시에 카메라와 다르게 이 사람의 움직임이나 행동 패턴까지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라이다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보호가 되면서 동시에 위험 요소들은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서 굉장히 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사실은 다양한 지자체나 기업들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안전하게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 제안들이나 기회들도 POC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실제로 이제 혼잡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 내에 있는 인구 밀집도 같은 것들을 알려줘서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면 뭐 알람을 주든 방송을 하든 하는 형태로 이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POC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그 라이다들이 가격이 워낙 비쌌잖아요. 센서 가격이 차량 가격보다 비싸서 이게 그렇게 비싸요? 예. 뭐 센서 가격이 벨룬에인 같은 게 1억이 넘죠. 뭐 그래도 센서 그래요? 하나 가격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SOS랩의 가격 대충 얼마 정도 하나요? 라이다 센서 가격이? 우선 이제 라이다 센서 가격은 정말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벨로다인 센서 한 대가 128채널짜리 센서 한 대가 1억씩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불과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산업에서 시장에서 니즈가 많아지고 생산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몇백만 원 수준 때까지는 지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다 회사들도 다 왔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천 대 정도 수준을 이제 생산했을 때고 실제로 자동차 시장이나 로봇 시장에서 몇만 대, 몇십만 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 가격적인 검토들은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은 사실은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기회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충분히 시장에 공급 가능한 이제 수준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억 단위에서 지금 수백만 원 단위로 좀 내려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증권 신고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게 인프라 쪽이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이제 OHT 장비에 뭐 세메스에다가 이제 일본 업체들 장비 그 센서 빼고 이제 SOS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그 2D 라이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웨이퍼 공장에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나르는 OHT라는 로봇의 충돌 방지를 하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물량들을 전량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들은 상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받았던 이제 거군요. 몇천 대씩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대응이 가능한 업체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요. 경쟁사로서 이 2D 라이다 시장에서 가장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은 독일의 S사랑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H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독일의 뭐 시크라는 라이다 업체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는 후쿠요라는 업체인데요. 이 두 업체랑 경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성능적인 부분은 충분히 그 기존의 센서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는 어쨌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또 장점이 있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현재는 계속해서 사업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성능적인 부분들 우리가 더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뭐 아까 얘기한 뭐 촬영 시간, 뭐 채널, 뭐 그리고 처리 속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지표들은 어떤 게 있죠? 네, 일단 라이다 센서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먼 거리를 찍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거리라고 보통 하는데요. 네. 이 자율주행 같은 야외 환경에서 타겟으로 하는 라이다들은 보통 200m 정도까지 최대 찍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D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5m에서 한 30m 수준으로도 충분히 공장 내에서는 이제 커버 가능한 이런 영역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맞게 쓰는 소자들이나 이제 그 생산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들도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화각인데요.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다르기 때문에 3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360도형의 라이다들이 전방향을 다 보는 것들이 많이 선호됐지만 사실 자동차의 뭐 측면에 다는데 360도를 다 볼 필요가 없고 로봇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120도 정도 화각의 라이다 제품들이 3D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D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0도 정도를 커버해서 로봇의 앞뒤에서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럼 다 보는 거네요. 네, 앞뒤로 180. 네, 그 정도 센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올해 그 상장 이제 간담회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을 때 올해 매출 목표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매출 목표를 올해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올해 160억입니다. 1분기 얼마 하셨어요? 1분기 매출액이 지금 50억 정도 수준으로 제가 정확한 수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40억에서 50억 정도 수준으로 1분기에 22억 하신 걸로 나옵니다. 1분기요? 예, 네. 1분기. 제가 예, 예. 4월, 5월 정도까지 예. 캐스팅 된 거고 예. 1분기에는 예. 20억 초반대, 22억. 초반대. 아니 근데 이제 작년에 41억 했단 말입니다. 네. 매출을. 올해 160억이면 4배 늘어나는 건데 네. 뭘로 그렇게 늘리시는 거죠? 우선은 이제 인프라 쪽 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깔리게 되면 몇백 대에서 몇천 대 정도를 이제 깔 수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들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제 공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 시장들이 올해 이제 잘 메이드가 됐을 때 기대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요. 올해 저희 그 매출 중에서는 어쨌든 인프라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요? 네. 인프라 쪽에서 이제 많은 그 시장 그 매출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쪽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 센서들을 직접 구매해서 본인들의 자동차에 이제 그 양산품으로서 검토하는 단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센서 기술력이 확보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맞는 커스텀 센서를 개발해달라라는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 그리고 이제 기술비를 내는 이런 글로벌 업체들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 쪽에서는 센서 샘플 판매와 그다음에 직접 개발에 대한 개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시장들도 아마 작년 올해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또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로봇에 들어가는 라이다에 대해서도 작게는 몇십 대에서 크게는 뭐 몇천 대 수준의 양산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커스텀 센서들을 만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올 연말 매출은 160억 정도를 타겟으로 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회사의 어쨌든 사업 구조가 크게 모빌리티와 인프라가 있고 네. 또 모빌리티하고 인프라 안에는 또 뭐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자동차랑 로보틱스가 있고 인프라도 뭐 스마트 시티랑
산업안전 뭐 이런 쪽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인프라 쪽이 좀 넓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3년 뒤, 5년 뒤 혹은 한 10년 뒤에 회사의 어떤 모습을 생각을 좀 해보면 자동차 쪽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회사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당연히 자동차 시장이 열리는 기점이 아마 저희의 뭐 매출이나 성장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그때로 보시는군요. 자동차 네. 쪽에.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또 이제 상장사로서 시장에서 이제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부분들이 매년 이제 선형적으로 잘 증가할 수 있는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카메라를 제가 비교로 많이 드는데요. CCTV 카메라가 이제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CCTV 카메라가 최근에 이제 AI 기술과 접목해서 뭐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해가지고 경계 보안 감시를 하는 그 시장에도 라이다가 이제 더 동일하게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시장들이 2027년까지 잘 커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초창기부터 타겟으로 했던 오토모티브 시장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지연됐을 뿐이고, 그게 열리고 나면은 뭐 10,000대, 10만 대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생산량을 받쳐주게 되면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면 또 센서 자체의 어떤 단가도 훨씬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격 경쟁력 측면이라든가 사업을 확장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년 뒤, 5년 뒤 안에 열릴 그 자동차 시장의 양산 시점까지 저희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단기,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인프라 쪽의 사업들이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차 쪽에 또 공급되는 라이다로부터 이제 많은 기회들이 생길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정도로 회사 내부에서는 야 이게 뭐 지금 2024년인데 뭐 한 3년 뒤에 될 거야, 뭐 5년 뒤에 될 거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저 시장이 열려야 우리 회사가 빵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이제 얘기하셔서 대략의 시점은 언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을까요? 사실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 이외에 다른 자율주행종 전문가분들도 5년 전에 5년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맞아요. 이미 우리 그렇게 됐었어야 됐어요. 이미 지금. 네, 2020년, 19년 이럴 때 2024년 정도 되면 뭐 레벨 몇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얘기했는데 막 지금 뭐 그랬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네. 상장까지 했던 글로벌 라이다 기업들이 폐업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타겟을 맞추고 몸집이랑 양산이랑 이런 수량들을 불려놨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시점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그런 식으로 작은 규모에서 알뜰하게 잘 기업을 키워왔고, 지금 단계에서는 한 5년 정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그 시장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일단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저희의 예측 뿐만 아니라 시장의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한 22년도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자동차 박람회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라이다 회사들이 주로 나와서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기술이 좋다, 우리 성능이 얼마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전시회 국제 박람회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랑 언제 양산을 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몇만 대를 팔았다, 그 다음에 몇 개의 자동차에 우리께 지금 공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시장이 먼저 좀 시작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완전 그 메이저 카 메이커들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에서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라이다를 탑재한 양산 차량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이것들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라이다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의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로 이제 구현하지 않습니까? 네. 뭐 카메라를 많이 달아놔서 제가 사실 옆에 이렇게 타보면 그러니까 그 화면에도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뭐 사람인지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지 센서를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라이다를 꼭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어떤 부분에서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술적인 요소로. 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카메라 영상을 받아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부분들은 저는
추론, 인퍼런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는 아주 고해상도로 찍히긴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다, 차가 있다, 뭐 도로선이 있다, 앞에 뭐 장애물이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AI 알고리즘이 이제 처리를 해서 네. 추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은 추론의 영역인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쏴서 계측하는 메저먼트 방식입니다. 실제로 본다라는. 설사 물리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 데이터가 사람인지 차량인지 AI 알고리즘이 약 0.01%의 확률로 인지를 못하더라도 일단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정지하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레벨 2에서 레벨 3로 가는데 가장 큰 허들은 물론 법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이 책임 소재를 누구가 가져갈 것이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안전해지고 그다음에 사고율이 차량의 판매율,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 제공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보다 이제 훨씬 더 적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이 라이다 센서를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자동차 기업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주 빠른 시기에 혁신적인 기술로서 레벨 2, 굉장히 고도화된 레벨 2를 선보였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의 인식에 카메라만 갖고도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라이다 탑재를 검토 안 하고 있는 OEM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뭐 BMW, 그다음에 뭐 볼보, 그다음에 벤츠, 다들 그 라이다 센서를 어떻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장착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는 레이더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 센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수백만 원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카메라 레이더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게 아직까지는 기술적 허들이지만,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만 대, 수십만 대씩 양산이 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좀 고급 차들을 앞에 이렇게 보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막아놓는데 그 안에 이제 레이더만 있는 거죠. 네. 그 안에. 근데 그 옆에 라이더가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갈 거라고 본다. 네.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시간은 좀 언제가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글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은 이제 테슬라 얘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 테슬라를 빼놓고 가면 섭섭하니까, 그 자율주행 기술을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제품으로서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프라이빗 비클, 개인들한테 팔 수 있는 차량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쉐어드 비클 형태로 로보택시 같은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유 차량, 아니면은 뭐 물류 자동화, 이런 트럭, 이런 것들이 자동화하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전략은 현재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가격의 제품들로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여서 자율주행 기술들을 소비자한테 가깝게 하자. 근데 그 차량이 우리가 프리미엄을 조금 붙이면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인 관점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구글 웨이모를 포함해서 로보택시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비용은 얼마가 돼도 좋고 이 플랫폼은 우리가 어차피 갖고 있을 수 있으니 이것들을 많이 전역에 깔아서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을 확보하면 우리가 충분히 큰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후자 쪽이 사업적으로 약한 건 맞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그렇게 센서를 잘 달았을 때 충분히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들은 저는 반대로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제품이나 비용적으로 경쟁력이 있냐의 문제인 거지, 기술적으로 웨이모의 차량이나 아니면 뭐 바이두나 어떤 그런 그 로보택시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기술력은 이미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개인용 차량만큼 가격이 떨어지려면 센서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게 인테그레이션돼서 이제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로보택시 같은 플랫폼들은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 플릿 매니지먼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이 개인이 타는 차량이 왔어도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데까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좀 안정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못 온 것이지 기술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회사의 그 신차 개발 기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샘플 대응하고 뭐 넣고 이런 거가 한 3년 뒤, 4년 뒤에 나오는 것이죠. 네, 보통 현재 많이 빨라졌다고 해도 보통 양산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한 4년 정도의 전체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샘플. 저희는 지금 티어 1 국내 티어 1들이랑 일단은 그 샘플 대응하는 것들을 2019년도부터 벌써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국내 SL 뭐 이런 데. SL 그다음에 만도 이런 업체들이랑 저희가 초창기부터 설계 단계부터 이제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해서 그 전장 회사들에서 원하는 스펙의 라이다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공급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이랑 또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올 초에는 저희가 이제 CS 쇼에서 그 SL에서 만든 그 램프 안에다가 저희 이제 라이다 센서를 넣어서 이 라이다가 지금 이제 양산되고 있는 G90의 니어랑 프론트 램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다라는 것들을 올해 이제 CS 쇼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선보인 사례들도 있고요. 아, 헤드램프에 넣으면 그건 자율주행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불에 어떤 뭐랄까요? 이게 눈부시니까 뭐 이렇게 좀 자율주행에 쓰는 목적으로 쓰고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쓰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라이다가 지금은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체들에서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이고 요 정도만 보이고 요 정도만 보이면 맞습니다. 그죠? 예. 360도 도는 건 위에 뭐 머리에 붙여야 되니까 약간 네. 보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360도는 사실상 이제 양산용 차량에서는 거의 다 탈락을 했다고 보이고요. 아. 지금은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게 윈드실드 안쪽에 그 저희 블랙박스 카메라처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범퍼에 설치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측면이나 후면 램프 쪽에 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각각마다 또 요구 사항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 고정형 라이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미 있는 램프 안에 있는 그 이격 공간에 들어가서 충분히 라이브로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럼 4개 들어가는 거네요. 네, 현재는 4개 들어갑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겠네요. 하나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4개 네. 들어가는 게. 예. 맞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그 후면까지 다 인식이 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로 이제 주행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전면과 측면을 많이 봐서 옆에서 차선을 그렇죠. 이제 변경하는 차량들을 보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차량들을 보는 경우가 많지. 저희도 운전할 때 뭐 뒷면을 많이 보면서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단 자율주행 목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전면 쪽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뭐 자율주차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이제 모든 주행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후면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램프에 다는 구조에서는 램프 4개에서 전 방향을 커버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려면은 뭐 ACQ100이나 네. 뭐 ISO 26262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격의 준수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는 그런 게 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그 ISO 26262가 이제 실제로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또 전장 제품들을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능 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그 독일의 그 26262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랑 같이 저희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전 공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썰티를 받는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양산이 돼서 나갈 때는 그게 저희한테 필요할지 아니면은 또 생산을 하는 업체에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프로세스가 보장이 돼야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준비 끝나고 지금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네. 이렇게 전장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꽤 빠른 시간 안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없습니다 뭐라면 그럼 2028년에도 없는 거예요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까 네. 빠른 시간 안에 자동차에 어쨌든 들어가야 회사의 어떤 밸류 같은 것도 맞습니다. 커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얼마죠?
저희가 8,000원 잡았었나요? 상단이? 네, 원래는 6,000원에서 9,500원 순을 잡았는데 지금 감사하게도 초과했죠. 네, 11,500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더 공모 자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장하고 나면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제 오버행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회사의 비전을 좀 잘 설명을 그 투자자들한테 좀 해야 아무튼 주가도 계속 잘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아, 이사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혹시 또 추가로 여쭤볼 거 있습니까? 그 완성차랑 얘기를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랑 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지금 이제 얘기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완성차들의 라인업을 공개하기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고요.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티어 원들이랑 이제 아.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티어 원들의 고객사를 저희가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